예, 오늘 아침 9시 정도 되었는데,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의학 원료사하고, 그 다음에 불어의학 원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이 부분은 대단히 골장의학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주 좀 재미있게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길게 하면 또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이야기 하겠고요. 또 그리고 제가 골장의학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골장의학의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학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골장의학에서는 오늘 여기 이제 첫 번째 요 강의로요. 이 골장의학에서는 가장 생명의 근원처로서 신장을 뭐냐면은 가장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장부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장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오장육부학이죠. 그래서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 장기들이 있잖아요. 간신, 비폐신, 그다음에 담소, 위대방 이래 가지고 우리의 장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가장 왼쪽에 있는 심장, 콩닥콩닥 뛰는 심장을 가장 중요시해서 이거를 군주지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골장의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생명의 근원처로서 신장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골장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이제 해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골장의학은 탄생지관이라는 거죠. 즉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근원초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양의학은 뭐를 중심으로 하나요? 정신을 내세우잖아요. 예, 있지도 않는 것이지만 어쨌든 정신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이 정신지관, 예,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추상지관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정신지관이 이제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일단을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신장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신장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 일단은 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네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오줌을 걸러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필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프론은 뭐냐면은 혈액에로부터 오는 오줌을 이제 여과하고 혈액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 오줌을 여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영양소를 다시 재흡수하여 이 노폐물을 이제 분비하여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제 최종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은
소동맥의 영향을 받아서 장기가 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 전체에 뭐냐면 피를 공급하고 있는 대동맥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신장이, 골장에서 말하는 그 신장이 그러면은 그 질병의 원인의 그 5가지 중에서 이제 어디 분야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우리가 질병의 원인은 5가지 정도는 항상 기억을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번 스트레스, 2번 영양 불균형, 3번 신체 사용 불균형, 4번 독소. 예, 독소가 뭐 다른 말로 제독을 하는 것이죠. 그 제독을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신장이죠. 그래서 신장은 제독을 하는 것이고 제독을 하는 것은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지수가 독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유전이지 않습니까? 예, 유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장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정도의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가도 이제 잠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장의 길이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10cm 정도면 요 정도 크기 되지 않습니까?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말로 말하면 콩팥이죠, 콩팥.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이게 어디 있느냐? 지금 이제 여기가 이게 그 심장을 중심으로서 여기 hen경막이지 않습니까? hen경막 저 안에 안쪽에 뭐냐면은 복막 뒤에 2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장은 이제 2개인데 1개에 들어있는 네프론의 수는 이제 100에서 125만 개가 된다는 것이고요. 45분마다 약 4.7리터 정도의 물을 성분을 혈액으로 더 이제 걸려낸다는 거죠. 그 4.7리터 중에서 뭐냐면은 1.4리터 정도는 배설되고 나머지는 아까 그 필터에서 네프론에 의해서 다시 뭐냐면은 재흡수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말이에요. 예.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 신장은 또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순뇨관이라 해가지고 요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또 남자 성기, 여자 질 입구와 이렇게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오줌보가 바로 여자들은 질벽 위쪽에 붙어 있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벽이 얇아지고 이게 가늘어지게 되면 이 순뇨관 내지 요도관이 뭐냐면은 힘이 약해져 가지고 이 오줌이 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장의학에서도 그 치골을 중심으로 한 치골통 안에 들어있는 것이 생식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가슴, 흉곽에 갈비뼈죠. 갈비뼈를 감싸고 있는 걸 이게 흉곽통이라 그러고, 이 머리에 이제 이게 감싸져 있는 걸 대갈통이라 그러죠. 이제 이걸 이승머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골장의학에서는 뭐냐면 치골통을 감싸고 있는 바로 이 부분들의 역할을 가장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생명의 근원초로서 생식기를 같이 달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적어놨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볼게요. 그래서 이 몸을 제독의 1번지가 이제 이거 우리 골장에서는 신장이고요. 이 신장에서 이제 힘을 받아서 성기나 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이 생명 탄생의 출발이고, 그 다음에 골장 의학에서는 이것을 뭐냐면은 탄생지관이라 이름을 붙여서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신장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선한 물을 이용하여 몸을 계속 뭐냐면은 씻어내는 것이죠. 예, 씻어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몸의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 평상시에 그 걸음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걸으면서 몸에서 땀을 내는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주면서 걷기 운동을 해주면 몸이 좋아지죠.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신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오장육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장육부는 어떤 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수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즉 움직이지 않는 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 가나무 움직여 보겠다. 움직이집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나 지금 콩팥하는 움직여 보겠다? 못 움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는 뭐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불수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장기, 특히 이제 신장이라든지 다른 장기들도 뭐냐면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면 안에 피가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오줌이 새죠. 그게 요실금이지 않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자가 이제 50에서 60 전후로 남녀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후로 되면은 안에 있는 오줌빈의 수뇨관이 뭐냐면은 부풀어 올려가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는 힘이 없어지니까 오줌이 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줌볼을 딱 쪼고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줌이 새지가 않았는데 나이가 이제 60 전후로 뭐냐면 50 후반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자나 남자나 갱년기가 맞물려 가서 오줌이 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빠진 것을 아까 외부적으로 방법으로 뭐냐면은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몸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골장의학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아까도 이야기 힌트를 줬지 않습니까? 모든 장기는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부풀어 오르게 돼 있고 그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그걸 쪼아주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소동맥이 피를 공급하는 부분까지 안에 떫어 가지고 그 굳은 부분을 뭐냐면은 떫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층 깊숙이 장기 깊숙한 부분을 떫어 가지고 그것을 캐내 줘야만이 소동맥에서 피를 공급해 가지고 안에서 자연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장의학에서 치유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은 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하느냐? 양의학에서는 거기까지 깊이 떫어주는 기술이 없죠. 물론 체위 충격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고주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로 조절하죠. 약물로 조절하기 때문에 이 약을 어떻게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양의학이 치유해가는 의료 프로그램이고 시스템인 것이죠. 예.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 극도로 나빠지면 신부전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오줌을 몸을 혈액을 걸려주는 필터가 이제 아주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지경으로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신부전증 같은 경우가 사람에게 아주 뭐냐면은 곤란스럽고 또 고통을 동반하고 아주 뭐냐면은 구차한 뭐냐면은 병명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지 않고요. 혈액을 계속 투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뭐냐면은 5, 60에 걸쳐져 있는 분들이
오늘 저 이야기를 잘 그무고 들었어. 지금이라도 뭐냐면 콩팥을 뭐냐면은 우리가 그 건강하게 만들자. 예. 좀 더 공부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막연하게 뭐냐면은 듣는 이야기만 가지고 그렇게 응하지 마시고, 예. 오늘 그 첫 번째 이제 강의로서요. 그 이렇게 신장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